업데이트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경계감이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수익이 조금 어렵다 하시면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유럽 관련 ETF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기 발달할수록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면은 몇몇 테마 기업들을 선별한 것들이 약간 거래 물론 수익률 17%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좋았고요. 니케이 48, 힘좀 썼네 니케이. 그래 뭐 가이치 총리가 Take your time. If you were going to add something else, I'm here to listen. What were you thinking about next?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좀 귀찮아서 자꾸 미루게 돼. 아, 맞아. 가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정말 미루게 되죠. 혹시 그 일을 조금씩 쪼개서 작은 단계로 나눠서 시작해보는 건 어때? 그러면 덜 부담스럽고 하나씩 해나가면서 성취감도 느끼. Okay, I have some tasks I need to do, but I keep postponing them because I feel late. That was really close. Just a small adjustment. Instead of I feel lazy, you can say I feel a bit lazy or just because I'm feeling lazy. So your sentence would be I have some tasks I need to do, but I keep postponing them because I'm feeling lazy. That sounds perfect. One tiny task. And once you begin, it'll get easier. So after this conversation, I just take one small step, like setting a timer for 10 minutes or starting with one tiny task. Yes, exactly. That sounds perfect. Just focus on that first small action, and once you get started, it'll help you build momentum. You've got this. Okay, I'm going to introduce this book and then I will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emotions in my 30s. Understanding emotions, knowing my temperament, and managing my inner peace are really important. That was really clear. You sounded natural, and the structure works really well. I think your viewers will really connect with that personal insight. If you want to practice anything else, I'm here. And then when I feel anxiety, I remind myself that I can handle challenges and I keep moving forward. And That's great. After that, you could continue with something like, and I trust that each step I take brings me closer to peace and clarity. That would wrap it up really nice. 이번 주에 제가 이 책 감정어 사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다가 어떤 내용을 함께 공유드리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올해 진정한 30대 후반이 되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20대의 감정에 대한 공부나 나에 대한 공부를 더 빨리 했더라면 불안했던 시기를 좀 더 편안하고 가볍게 지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0대가 되어 달라진 것 몇 가지와 20대에 했던 것 중에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30대 분들에게는 공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크게 외면, 내면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선 30대에 들어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이 다이어트와 잠이에요. 20대에는 조금 덜 먹으면 금방 체중이 감량이 됐었는데 30대에는 덜 먹고 다이어트를 하려니 머리카락도 빠지고 체중 감량도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을 줄여가면서 일하는 게 되게 어려워졌어요. 20대에는 며칠씩 잠을 줄여가면서 갓생도 살아왔지만 이제는 조금 무리하면 몸이 바로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고 여행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기 위해 준비해 갔다면 이제는 일상과 여행 사이에 뭔가 적당한 활동, 적당한 자극을 추구하는 스타일로 좀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소비 방식의 변화예요. 20대에 비싸게 산 옷과 가방이 이제는 안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취향도 조금 변했고 생활 환경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에는 너무 비싼 것을 산다기보다는 취향을 찾아가고 30대에 취향과 커리어가 좀 더 견고해지고 경제력도 더 좋아지면 그때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쇼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확실히 물질 소비에서 경험 소비가 많아졌습니다. 사실 20대에도 경험 소비가 많긴 했지만 물질 소비도 되게 많이 하긴 했거든요. 요즘 30대에 저의 마음을 울리는 취향에 딱 맞는 제품을 발견하는 게 더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지갑이 열리지 않는 거죠. 대신에 문화생활이나 여행에 돈을 더 쓴다거나 뭔가 남에게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주는 뭔가 투자나 자산을 구매하는데 돈을 더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보여주기 소비보다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소비에 더 돈을 쓰는 거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0대 때보다 노후 준비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훨씬 큰 돈을 써야 하는 순간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세 번째는 커리어의 변화예요. 저는 10년 동안 회사를 다니다 퇴사해서 지금은 프리랜서 업무를 하며 지내고 있는데 사실 회사를 다닐 때 퇴사 계획이 없었음에도 10년 가까이 다녔을 때 회사가 싫지는 않았지만 뭔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 다니다 보면 회사 환경과 업무가 익숙해져서 회사가 편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을 계속 누리고 싶다가도 나는 진짜 무엇을 좋아하지? 언제까지 회사를 다니지? 회사 다음은 어떤 일을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던 시기에 결론적으로는 회사 밖에서 자유롭게 일해보자는 마음으로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려면 나의 가치관이나 인생 비전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두 번째 파트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35살이 넘어가니 생각의 유연함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호불호도 되게 강해지고 투자 성향이나 옳다고 여기는 것이 되게 강해지더라고요. 뭔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2535,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내가 성공했던 것, 그리고 실패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또는 내가 겪어온 나의 주변 환경에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나만의 빅데이터가 쌓여서 예전만큼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그만큼 상황을 의식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20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았음에도 뭔가 외롭거나 쓸쓸하다는 감정도 자주 느꼈던 것 같고요. 외로움을 관계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친하지만 주변 친구들에게 나는 낯을 많이 가린다, 10년 정도 낯을 가린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30대 들어서는 깊은 관계만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뭔가 나의 에너지를 지키는 관계를 더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30대가 되면 친구들과도 환경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에 대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도 나 스스로 좀 더 조절하게 되고 많이 만나지 않아도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애정을 쌓아나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모임의 수도 훨씬 많았고 뭔가 불편한데도 이어나가는 인간관계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30대가 되고는 체력이 딸리기도 하고 그런 관계에서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오늘의 핵심 이야기, 성격과 기질 파악이에요. 성인이 되어서 인생에서 한 번쯤 나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너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영향 없이 나만의 가치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의 기준을 알면 수많은 선택이 훨씬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20대에도 정말 중요한 순간이 많지만 30대에도 역시 그런 순간이 되게 많기 때문이에요.
나의 기준을 잘 알고 나만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안한 마음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성인 사춘기,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어요. 약간 감정으로 인생이 바닥이었던 시기? 뭔가 제가 그런 성인 사춘기에 가장 효과 있었던 것이 상담, 기질검사, 그리고 감정에 대한 이해,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매년 심리상담을 지원해줘서 3년에 걸쳐 몇 차례 상담을 받았어요. 저는 한 선생님마다 8회 정도를 받았고 3개의 센터를 반년 이상의 텀을 두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뭔가 상담이라고 하면 우울증이나 불안 이런 게 되게 심할 때만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상담을 통해 나의 감정이나 기질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선생님마다 뭔가 나와의 궁합 같은 게 있어서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상담을 받기 시작했을 때는 뭔가 저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불안한 마음도 컸고 우울한 감정도 되게 많이 느끼고 이중적인 저의 모습에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내가 뭘 바라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 그리고 무슨 선택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이는 마음도 되게 컸고요. 변화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의문도 들고 원하는 삶에 대해 불확실하고 그리고 기분에 너무 많이 휘둘리기도 했습니다. 우선 심리 상담을 하게 되면 일기 쓰기를 말로 하듯이 나의 생각에 대해 솔직하게 많이 털어놓게 돼요.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편안할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현재는 그런 상담 대신에 일기 쓰는 거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일기를 쓰면서 뭔가 상담할 때처럼 나의 감정에 대해 되게 솔직하게 직면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시작하면서 TCI 검사를 받았습니다. TCI 검사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에게는 이 TCI 검사가 정말 많은 해답을 주었었는데요. 기질과 성격을 구분해서 보는 심리검사예요. 기질은 기본 설정값처럼 타고난 반응 방식이고 성격은 살아오면서 형성된 가치관과 선택 방식이에요. 기질에는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이렇게 4가지 척도가 있고 성격에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 자율성 연대감 이렇게 4가지 척도가 있어요. 사실 이 단어만 보고 이 백분위 그래프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 척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그 내용을 완전 이해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상담을 통해 설명을 자세히 듣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의 기질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위험회피가 엄청 높다는 거예요. 20대에 검사했을 때는 99가 나왔고 30대에는 100이 나와버렸습니다. 거의 최고 수준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걱정이나 불안을 빨리 많이 느끼는 거예요. 계획도 잘 세우고 신중하고 깊이 생각한다. 이런 것도 이 위험회피가 높아서 나왔던 저의 성향이었던 거예요. 위험회피가 높은 저는 이 미래를 많이 상상하고 실수 가능성을 먼저 생각한다거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거나 결정을 내릴 때 좀 오래 고민하고 낯선 상황에서 긴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 검사를 20대에 혼자 하고 30대에는 결혼 후에 남편과 함께 한 번 더 검사를 했어요. 반면에 남편은 위험회피 기질이 0이 나왔습니다. 완전 서로 위험 감지 센서가 다른 거죠. 진짜 많은 갈등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극단적으로는 저는 돌다리를 두들기다 못해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려다 못 건너고 남편은 돌다리를 두들기지 않고 그냥 건너다가 물에 빠지는 성향?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기질 검사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과 서로를 이해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나를 단순히 아는 것 이상으로 저의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나는 위험회피가 높은 사람이지, 불안을 많이 느끼고 안전에 대해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구나. 반면에 위험회피가 아주 낮은 남편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 이 정도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되게 좋은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기 이해가 깊어지고 감정을 다루는 법도 생각하고 타인과의 갈등도 줄어들고 더 나아가 성장과 뭔가 진로 선택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TCI 검사 결과처럼 저는 감정 체감이 강한 편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감정어 사전이 저에게는 효과적인 지침서 같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군더더기 없이 감정을 이해하기 좋은 책이에요. 8가지 감정의 본질과 건강한 관리법, 그리고 기분이 오락가락할 때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감정을 컨트롤하는 법 등을 배울 수 있어요. 간단히 책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이 책의 지은이는 IT 기업 출신의 엔지니어이자 EQ 카운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술과 감성 사이의 밸런스를 담은 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논리적으로 감정에 대해 이해하기 좋은 책입니다. 좀 군더더기 없이 실생활에 적용할 만한 꿀팁이 많이 담긴 책이에요. 이 책에는 감정의 시각화, 무드미터에 대한 소개, 그리고 1차 감정, 2차 감정, 그리고 가장 인지하기 어려운 복합 감정 순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읽어보셔도 좋고 나에게 필요한 감정을 우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있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지, 이 감정 때문에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해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고독한 환경이 아닌데도 고독감에 시달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타인을 향한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 같은 거, 창피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투를 다스리는 방법,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상대평가할 때 생겨나는 질투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복합 감정들 중에서 제가 다루기 어려웠던 감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질투, 열등감, 자존감, 인정욕구, 이 4가지를 20대에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설문 결과로는 열등감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저 또한 20대에 가장 컨트롤하기 어려웠던 게 열등감이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열등감은 슬픔, 두려움, 혐오, 분노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감정인데 나는 부족하다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감정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고 사회적 가치 수준 또는 이상적인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열등감 극복 방식은 크게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평가 방식을 바꿔보기, 2번째는 직접 보상과 간접 보상으로 열등감 극복하기. 먼저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의 비교가 아닌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해보는 거죠. 현재 나는 어떤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능력이 부족한지, 일정 기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 뒤에 어떤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스스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나보다 성장했다는 만족감이나 나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도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보상과 간접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예시로 나와 있어요.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학력을 다시 갖추어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 직접 보상이고 학력 대신 가치 있는 자격이나 기술을 익히는 것이 간접 보상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했던 대학보다 잘 못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게 실력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하향 지원했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대학에 간 친구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간접 보상을 채우는 방법으로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자주 했던 편이에요. 복수 전공을 하면서 저의 전문 분야를 좀 확장해보거나 기회를 더 넓혀서 과거의 나보다 성장했다는 만족감,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뭔가 저에 대한 신뢰를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열등감을 이겨내려고 했던 선택이 커리어를 더 키워주고 가능성도 열어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는데 열등감을 느끼는 그 상태에 빠지게 되면 다른 가능성을 찾는 게 어려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열등감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잘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근본적 관리도 나와 있거든요. 불안과 두려움의 본질은 부정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데 있다고 해요. 그래서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응하고 인지 왜곡을 점검하고 이런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과정대로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감정 공부는 실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이 책에서 말하는 감정의 이해로 정리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심리 상담을 받을 때도 선생님께서 오늘의 감정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봐라, 점수화를 해봐라, 감정일기를 써봐라 이런 추천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생긴다. 이거를 아이와 함께 관리하는 것도 좋고 나의 하루 일기처럼 하루 기록을 바탕으로 한 성찰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저는 심리상담 받을 때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셔서 20대에 여러 번 했었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마무리를 해보자면 그래서 10년 전에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기분에 휘둘리면 소비 관계의 커리어 결정이 흔들리고 감정을 이해하면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일찍 감정과 기질에 대해서 배웠다면 기분에 따라 소비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관계에서 저를 덜 소모했을 것 같고 남들의 속도에 덜 흔들렸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저에게 좀 고생 많았다 이야기해주고 싶기도 해요. 여러분도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좀 감정을 잘 이해하고 삶의 중심을 단단하게 세우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